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오늘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상담소죠. 오늘도 주챔 콜콜콜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들 좀 조정이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살짝 빠지고 있을 텐데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걱정은 나날이 커지고 계실 것 같긴 한데요. 그런 종목 고민들을 저희가 시원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41번으로 상담 신청을 하시면 전화를 통해서 상담 참여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뭐 전화가 여의치 못하신 분들은 상황이 허락이 안 되시는 분들은 역시나 유튜브에다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다가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상담 중간이나 또는 마지막 말미쯤에 저희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메인은 전화 상담이기 때문에 전화 상담을 위주로 많이 신청을 하셔야 채택될 확률이 높다라는 점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시장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 코스피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0.7%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2%대 죄송합니다. 목이 좀 안 좋네요. 1.2%대 하락을 하면서 조정세가 조금 지속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수가 사실 지금까지 야금야금 어떻게든 간에 올라는 간다라는 느낌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오늘은 조금 빠지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난 주말 동안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이 떨어졌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면은 사실 우리 그냥 미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안 좋은 거 되게 많겠죠. 제일 걱정되는 건 부채잖아요. 아무래도 신용등급이 낮은 만큼 부채 한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미국의 부채가 지금 굉장합니다.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국방비로 나가는 돈보다 미국 부채로 인해서 생겨난 이자 내는 돈이 지금 넘어섰다고 하죠. 그래서 국방비를 낼 돈이 없을 정도다라고 할 만한 정도인데 그렇다는 말은 정말로 미국이 큰일 나는 건가라는 의심을 한번 해볼 수밖에 없지만 미국이 워낙 그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탄탄한 편에 속하는데 지금 사실은 카드 돌려막기식으로 부채가 생긴 것을 또 부채를 새로 져서 갚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불어나 있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관세를 이제 흑자를 선언하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 무역 흑자를 만들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비트코인이죠.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약간은 국채 방어를 좀 하자라는 쪽으로 계속 움직여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다 보니까 부채가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뭐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안 들어봤을 텐데 요 근래 한 3년 사이에 여러분들 미국 디폴트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셧다운이라던가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매년 가끔씩 잊을만 하면 들어왔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재무구조가 탄탄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산을 제대로 짜지 못했을 때 셧다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부도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요 근래 한 3년 사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장이 조정이 들어가고 있고요. 사실 신용등급이 떨어졌던 게 이번 일이 처음은 아니고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 언제였는가 하면은 2011년도죠. 2011년도는 사실 이제 우리가 그리스 부도 위기 또 유럽발 금융 위기로 기억을 하고 계시는 분들 좀 많을 텐데요. 이 2011년도에 주가 폭락하는 사태 여기 보이시죠? 차트 모양으로 보시면은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흘러내려가 버리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거든요. 8월 달이 주가가 막 밀려버렸어요. 그리고 9월 달도 부진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요 그림 자체가 왜 나왔는가 하면은 이때도 미국의 신용 등급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용 등급이 떨어지니까 미국의 재정적인 어떤 문제가 생겨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유럽의 금융위기까지 번졌다라는 추측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인가라고 하면은 사실 유럽의 금융위기라든지 아시아권의 금융위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걸 예상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겠죠. 그렇다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도 예상을 했을 것이고 코로나든 뭐든 다 예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예상이 아예 안 되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돌발적인 또는 예상치 못한 위기가 겹쳐지지 않는 한 이거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이 붙어요. 그런 게 겹쳐지지 않는 한 단순 조정이 조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경제가 약간은 좀 위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로 인해서 지수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금 밀려서 한 2,400포인트라던가 2,450포인트까지는 자연스럽게 밀릴 수 있습니다. 저기까지 빠지는 것은 뭐 위기가 생겼다거나 리스크가 생겼다거나 문제가 생겼다거나가 아니라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는 정도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2,450포인트까지는 조정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고요. 저기까지 내려가는 동안에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의 어떤
리스크를 또 견디지 못하는 어떤 국가들이 생겨 나오게 되면서 또는 최근에도 뭐 이란이라던가 뭐 이스라엘 이런 쪽부터 해서 인도, 파키스탄 이런 데 전쟁 쪽이 조금 막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갑자기 생겨 나오게 되면서 충격을 준다면 아마 깊은 조정까지도 이어질 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길 거라는 조짐은 보여지지 않고 있으니까 단순 조정이 들어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지수가 이 4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올라왔잖아요. 이걸 제가 방송에서 상담할 때마다 어떻게든 가고 있다. 야금야금 그냥 조금씩 계속 가고 있다. 그냥 관망세 유지하자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올라온 요 폭이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거 이상 올라간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논스톱으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 요거 이상 올라간 폭은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만약에 있다면은 사실상 상승장, 진짜 폭등장이 아니고서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 폭등하던 저 시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정도의 상승, 지금 손가락만한 정도의 상승에 이상 쭉 치고 올라가는 그림도 나오긴 했으나 보통은 일반적인 장세에서는 저거 상승 이상 나오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얘가 가질 수 있는 변동폭의 최고 끝단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정 들어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주식하는 사람들이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 중에 하나가요. 제가 이제 방송 생활을 벌써 11년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11년 동안 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 습관이 올라가면 더 간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끝없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하나 봐요. 그리고 내려가면 또 끝없이 내려갈 거라는 생각을 하나 봐요. 적당히 내려가면 올라가고요. 적당히 올라가면 내려갑니다. 그걸 반복하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올라왔을 때 잘 팔고 내려갔을 때 잘 사면 돼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이 타이밍에 사놓기만 한다면 적당히 내려가서 또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올라갈 테니 내려왔을 때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하는 게 좋고 지금까지 관망을 유지해라라는 것은 내가 팔 게 있다면 올라오는 시장에 팔면 되는데 올라오는 시장에 팔 게 없었다면 관망해야죠. 그래서 현금을 들고 기다려야 다음 하락 때 매수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 나올 것이고 팔 수 있는 종목들은 제가 팔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지금도 유효합니다. 수익이 나거나 좀 팔아도 될 것 같은 종목들은 정리하셔가지고 현금화 시켜놓은 다음에 떨어지면 그 종목을 다시 사든 다른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하든 또는 신규 매수를 하든 방법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 주가는 움직이지만 내 계좌는 계속 가만히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뒤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죠. 이렇게 장이 애매모호하고 장이 뭔가 조금 모호한 이런 시기 때 여러분들이 상담 전화를 거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셔야 추가 매수할지 신규 매수할지 정리할지 팔지 말지 이런 것들을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강조합니다. 제발 좀 가만히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것만큼 주식을 할 때 나쁜 습관은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될 때 가만히 있어야지 아무 대책도 없이 가만히 있는 것은 그거는 무책임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02-3153-2641번으로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을 좀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상담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고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잘 보셨죠? 상담 참여 방법 저희가 이렇게 화면으로 꼭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사진 한 장 찍어 놓으셨다가 방송 시간 시작 전 5분 전쯤에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전화 받으니까요. 미리미리 전화하셔가지고 상담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시작합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부산 밥캣이요. 두산 밥캣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는 57,777원이요. 57,700 77원에 3%. 77원에 3%요? 네. 3%요? 네. 너무 오래됐어요. 3%요? 네. 그래서 지금 초보자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응책을 몰라가지고. 3% 비중이면요. 이 기업이 네. 뭐든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든 이 기업이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떻든 그거 상관없이 그냥 지금 잘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네? 3%라는 돈이요. 큰 돈이긴 하겠죠. 어쨌든 내가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는 네. 내가 앞으로 네. 운영해 나갈 돈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벌어왔던 돈에 비해서는 큰 돈일 거예요. 분명. 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초보면 비중을 이렇게 돈을 많이 넣지 마라. 못하면 못하는 만큼 넣어야지 뭘 못하는데 돈을 많이 집어넣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돈을 많이 넣으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 욕심에 이렇게 눈이 멀잖아요. 어쨌든 사람이.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그걸 주체하지 못하고 할 줄 모르는데 돈을 많이 집어넣게 되어 있어요. 저도 그랬고 다 그래요, 그거는. 그래서 그러한 실수를 빨리 우리가 이제 교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은 제가 봤을 때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3%라는 것은 종목 개수도 많을 것이고 투자 네. 금액도 지금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꽤나 많이 들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지금 하셔야 되는 건 종목 개수 줄이기와 전체 투자 금액을 줄이셔야 돼요. 얼마까지 줄이시냐면은 이 돈은 내가 다 날려도 상관없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싶은 정도까지 줄이셔야 돼요. 제가 그거를 보통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추천해주는 금액이 한 100만 원이거든요. 100만 원 가지고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100만 원 다 날려도 사실 시청자님도 100만 원 날린다고 하더라도 내 인생 사는데 크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 정도의 돈만 들어가가지고 내가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날려도 보고 매매하다 실패도 해보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해야 제대로 공부도 되고 제대로 접근이 되는데 이미 돈부터 많이 들어가게 돼 있으면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려요. 마비가 된다고 하죠. 공포에 질려가지고는 이 돈 날리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큰일 났네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판단과 생각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청자님께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두산마켓이 어떻다라는 것보다는 종목 개수 줄이라. 그리고 정리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일단 두산마켓이 지금 3% 비중이기 때문에 네. 사실 전체 투자 금액 대비해갖고 손실로 따진다면 이게 지금 한 20% 손실 난다고 가정을 해도요. 네. 0.6% 정도 손실이 나요. 그러니까 1억 투자하면 0.6%면요. 60만 원 정도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60만 원이 큰 돈일 수는 있지만 이 종목 정리하는데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전체 투자 금액을 나중에 정확하게 운영할 수 있다면 0.6%는 수익 내는 거 그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수익을 더 크게 내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이거 한 잘라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3% 비중이라는 게 다른 종목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종목에 마이너스다. 이끌려 다닐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이 두산마켓을 내가 정리하기가 영 조금 손실이 커서 조금 부담스럽다. 손실률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죠. 부담스럽다라고 느낀다면 다른 네. 종목이 있을 거예요. 다른 종목 본전이라던가 수익인 종목이 있을 거거든요. 있으세요 혹시? 지금 다 물려 있어요. 다 물려있으면 손실이 좀 적은 종목이 있을 거예요. 손실이 적거나 비중이 이거보다 더 적은 종목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런 걸 잘라버리세요 그냥. 두산마켓을 못 하겠으면 그래야 얘를 나중에 좀 손을 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청자님하고 저하고 통화하는 게 네. 오늘이 마지막이면 안 되고 다음에 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상담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계좌 정리 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종목은 일단 패스하는 걸로 하고 지금 네. 수익 나고 있거나 본전이 있으면 팔면 좋지만 그게 없으면 지금 이 3% 비중보다 더 적고 손실률이 이거보다 더 적은 종목 그게 뭐든 간에 일단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개수가 줄어들어서 내가 온전히 남아있는 종목이 조금 에너지가 쓰이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종목이 많으면 이것도 해야 네.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는데 시청자님이 뭐 전업 투자자도 아니고 펀드 매니저도 아니고 그거 언제 신경 났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개수를 줄이세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지금 가만히 냅둬도 다른 종목들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얘가 한 4만 원까지 빠지면은 오히려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낮춰가지고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는 급한 게 아니라 나중에 4만 원까지 빠지거나 그 이하로 빠졌을 때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냅두세요 일단. 그리고 다른 종목 정리부터 하자는 의견을 드리고요. 만약에 다른 종목 없으면 두산마켓 정리하고 다른 종목을 다시 상담받으세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괜찮은 기업이고 냅두면 되는 기업이긴 한데 이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 시청자님 계좌가 문제인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 정리하는 법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일단은 정리하시고 종목 개수 정리하신 다음에 현금 마련해서 다시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트님.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안국약품이요. 안국약품이고요. 한 5년 됐어요. 5년 됐고요. 20%요. 15%인가 20% 돼요. 20%요. 네. 그 매수가는요? 8,800원인가 그래요. 8,800원이요? 네. 올해 가져간 것 치고 매수가가 그렇게 높진 않네요. 그게 뚝 떨어지더니 지금 또 중간에 조금씩 매도하실 올라오고. 타이밍 분명히 있었는데 안 팔았네요. 그죠? 있었어요? 네, 뭐 충분히 근데 이번을 많이 해가지고. 충분히 있었는데 뭐 딴 거 하시던지 뭐 바빴던지 해서 못 팔았나 봅니다. 그게 안 좋은 습관이에요.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잊어도 될 종목이면 잊어도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그래도 가끔씩 체크는 해주셔야 돼요. 특히나 이렇게 항공약품처럼 한 번씩 튀어오르는 이런 기업들은 뭐 하루에 한 번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한 10초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지금 얼마지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항공약품은 지금 좀 들고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의료 쪽으로 해서 비대면 의료부터 해서 의료 데이터 그리고 의료 섹터에 대한 신약 개발, 비만 치료제라든가 뭐 의료 AI 이런 쪽으로 지금 급등주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쪽으로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송에서 표현하는 매기라고 하죠. 그냥 매수세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 항공약품 같은 경우가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제가 이런 약품, 뭐 제약 이런 거 붙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제약 바이오 도 실적 좀 봐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요 나중에라도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린 거야. 사실 이거 기다리는 동안 제약 바이오 붐이 일어나진 않았잖아요. 반도체 붐이 일어났고 2차 전지 붐은 일어났어도 지금은 조선주 붐이 일어났지 얘한테 붐이 일어날 정도로 스포트라이트라고 하죠. 조명이 얘한테 안 왔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이유가 없었던 거고 그냥 올라갈 이유 없는 잠복기에 매수했기 때문에 딱히 재미없다라고 느끼는 것뿐인 거지 내 차례가 아니면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부터는 얘한테 조명,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다리는 2, 3년은 아마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2, 3년하고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들고 가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더 사실 의향이 있다 하더라도 더 살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매수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은 가격에 사놨거든요. 비싸게 산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낮게 사놓은 거예요. 그래서 낮게 샀는데 내가 산 가격보다 빠졌다고 지금 뭐 억울해하시거나 슬퍼하시거나 좀 답답해하실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만이에요. 내가 주식의 신인 것 마냥 내가 산 자리가 무조건 저점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만인 거죠. 산 다음에 빠져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그죠? 주식의 신도 아닌데. 그래서 그냥 내가 산 자리가 싼 가격대인가? 비싸게 산 가격대인가 중요한데 이거는 싼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냥 홀딩하시면 되고 튀어오르면 이번 시기 때 제약바이오 붐이라든가 제약바이오의 매수세가 좀 잘 붙어준다면 아마 10,000원 내지 뭐 12,000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들고 계신 매수가로도 수익을 내는데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홀딩 의견 드릴 거고요. 튀어오르면은 10,000원에 가깝게 일단 왔을 때 전화를 다시 한번 줬으면 좋겠네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G2파워입니다. 어떤 거요? G2파워 8,000원에 15%요. G2 파워요? 네, G2 파워로 얼마예요? 8,000원에 15%.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이거. 아니, 꽤 됐어요.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몇 번. 뭐 꽤 됐다고 해도 뭐 한 달 됐나요? 한 달 좀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얼마 안 된 거예요. 주식 하시는 분들이 막 한 달 됐다면 꽤 됐다 그러고 뭐 일주일, 뭐 2주일 돼도 꽤 됐다 그러고 2달만 돼도 꽤 됐다 그러는 분들 많거든요. 주식에서 꽤 됐다라는 이야기는 4년, 5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님 그 마인드가 굉장히 단타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꽤 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맨날 이렇게 단타 치는 거에 재미가 들려 계시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주식은 단타를 해갖고 돈 번 사람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단 한 명도 없어요. 대부분 다 돈을 번 사람들은 스윙 투자, 중장기 투자를 통해서 자산이 크게 불어나는 것을 반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근데 단타라고 하는 것은 짧게 움직이기 때문에 수익을 크게 내지도 못하고 짧게 봐야 되고 그렇게 짧게 봐야 되다 보니까 리스크도 굉장히 크고요. 거기다가 투자 금액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크게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단타를 통해 가지고 부자가 됐다는 사람은 잘 없고요. 내가 스윙 투자라던가 중장기 투자라던가 잊고 살았는데 갑자기 급등 나와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 큰 돈으로 단타를 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조금 잘못됐죠. 단타로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 만큼 또는 먹고 사는 것 이상으로 돈을 많이 벌어내는 게 아니라 중장기 투자를 해가지고 그 정도 돈을 벌어서 단타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지금 그 정도 돈이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단타를 치면 안 돼요. 그 중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마음을 좀 바꾸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보통 한 종목을 샀을 때 최소 1년에서 한 2년 가져갈 생각으로 사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그 정도 가져가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그 정도 여유를 가지라는 말이에요. 네. 제가 항상 방송에도 비유하지만은 내가 10분 기다리려고 했는데 친구가 1시간 뒤에 오는 거랑 내가 2시간 기다리려고 했는데 친구가 1시간 뒤에 오는 거랑 1시간 뒤에 오는 거 똑같은데 내 마음은 좀 다르죠, 그죠?
10분 기다리려고 했는데 1시간 뒤에 오면은 열받아요. 근데 2시간 기다리려고 했는데 1시간 뒤에 오면은 생각보다 빨리 와서 너무 기뻐요. 그죠?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님도 G2 파워로 한 1, 2년 가져간다 생각하고 있는데 뭐 내일 갑자기 급등 나오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여유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G2 파워가 지금 이렇게 최근에 매수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에너지 관련주로 엮여 있기도 하고 태양광, 뭐 공약 이런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엮이지 않을까라는 단기적인 그러니까 투기 관점으로 접근하신 것 같은데 사실 투기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이제 다음 대선 후보께서 이제 다음 대선 이제 대통령이 되실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대통령이 되셨을 때 아마 에너지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에너지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사실 이제 누가 대선에서 당선이 되냐에 따라 가지고 원전 또는 태양광이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후보의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특정 후보는 어떤 특정 후보께서는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풍력 이런 쪽에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어떤 특정 후보는 또 반대로 원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누가 되냐에 따라 가지고 이 종목은 폭락이 나올 수도 폭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이죠. 그죠? 시청자님은 지금 어디다가 걸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으나 어떤 후보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원전 이야기로 가가지고 원전 쪽으로 간다. 아마 원전만 밀어야 된다. 이래버리면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는 G2파워는 주가가 푹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뭐 일단 대선 후보가 누가 되시든 간에 태양광이라는 에너지 산업이 사실 좋은 산업인가 하면요. 우리나라의 실정에 그렇게 맞지 않는다라는 건 시청자님도 알고 저도 알고 다 알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비 오거나 흐린 날도 많고 산이 많다 보니까 일광량이라고 하죠. 그게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태양광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단순 테마로만 급등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어제도 이제 우리가 흔히 봤던 대선 토론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대선 토론으로 인해서 오늘 약간 꿈틀거리고 있는 거고요. 2차 토론도 남아있고 계속해서 이 공약이라든가 유세 활동을 계속 하실 거니까 그거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단기적인 움직임이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날 때까지 들고 계신다면은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가지고 잘못하면은 폭락을 맞을 것이고 어떠면 폭등이 맞을 건데 저는 그런 도박을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대선 전까지 꿈틀거릴 때 약수익권 8,500원에서 9,000원 큰 수익 노리지 마시고 아까 말했죠. 단타는 짧은 수익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8,500원에서 9,000원 또는 약간 욕심 더 부린다 하더라도 9,500원 선 이내에서는 빠르게 분할 매도하셔가지고 치우시고 나중에 중장기 투자할 만한 기업 이렇게 막 단기 이슈 움직임에 하는 거 말고 중장기 투자할 만한 거 하시는 거 어떨까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예. 투자 방식을 좀 바꿉시다. 그러면 멘토님, 네. 단기로 봤을 적에는 장기로 볼 거면 전 G2파워 안 사죠. 아, 그래요? 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알퍼이젠님, 다시 한번요. 뭐더라? RK캠, R, LK캠, A, LL, 뭐라고요? LK캠, AK캠요? LL. L, 잠깐만요. 제가 남바 불러드릴까요? LK캠요? 예, 신단죠. AK캠인 줄 알았는데 LK캠이에요? 예, 예. 그렇군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8,000원이 20%예. 그렇군요. 어떻게 할까요? 제 방송 얼마 안 보셨죠, 그죠? 아니요, 열심히 보고 있는데. 얼마나 보셨을까요? 근데 신장주라는 거를 전에는 모르고 옆에서 사고 제가 같이 샀거든요. 제 방송 보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저 이데일리에서부터 계속 봤어요. 그냥 꾸준히 계속 보셨어요? 예, 작년에도 한 몇 년 되셨어요? 네, 부산에 오시면 부산에 그 적십자 해당. 아니,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뭐 그렇게 뭐 세세하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그 왜 제가 이걸 여쭤보고 제가 있냐면 이걸 찾는 게 미안해서 상담하는 게 미안해서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 상관없고요. 제가 이걸 왜 물어보고 있냐면 신규 상담도 사지 말라는 이야기를 저는 노래처럼 부르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사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방송을 안 보셨나 생각이 드는데 한 번씩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 방송을 많이 봤다고 해요. 근데 방송을 많이 봐도 잘 안 되는 게 참을성이 잘 안 키워지죠. 맞아요. 사면 안 된다 싶은데 그냥 사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시청자님은 저는 이제 뭐 육아를 해본 적이 없고 아이도 없지만 육아를 해본 적도 없고 뭐 애를 이렇게 어떻게 키워야 될지 감도 안 오지만 시청자님은 애를 많이 이렇게 육아를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예, 예. 그러면 육아를 할 때 애가 말을 듣나요? 안 듣나요? 안 듣죠. 안 들을 때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터지죠. 내가 지금 환장하겠습니다. 신규 상담소 사면서 3년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다들 말을 안 듣는지 뭐 사춘기가 인정 온 건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환장하겠으면 저한테 죄송할 필요가 없는 죄송합니다. 게 어차피 저한테는 손해된 것도 없고 피해를 준 게 없어요, 시청자님이. 다 결국 이걸 낼 줄 사고로 알 인해서 거예요. 누가 피해보고 누가 손해보고 있어요? 제가요? 그럼요. 앞으로 고생할 건 누구예요? 저요. 그럼요. 저는 상관없어요. 사실 남이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왜 환장하냐면 남이지만 그래도 전화 이렇게 연결된 게 얼마나 인연입니까? 근데 그 인연인데 제가 감사합니다. 해줄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을 진심 담아서 상담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합니다. 제발 좀 안 샀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신규 상장주거든요. 신규 상장주가 열심히 왜 사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시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신규 상장주는 상장될 때부터 비싸요. 예. 상장될 때부터 그냥 워낙 고가고 그리고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 LK캠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25,000원 이 자리 지금 2만 원까지 내려와 있지만 2만 원까지 내려온 이 자리가 괜찮은 가격인가 싼 가격인가 비싼 가격인가를 평가를 아직까지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그냥 아주 신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제품을 우리가 써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다 보니까 이 가격이 합리적인가 아닌가는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마치 신제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세탁기가 나왔는데 건조까지 되고 드라이 클리닝도 되고 뭐 손빨래 기능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제품이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그게 가격이 예를 들어서 세탁기 한 대가 500만 원이다. 그럼 우리가 그게 비싼 건지 싼 건지 써봐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사서 써보기엔 조금 그러니까 제 말은 3년 동안 사람들 쓰는 거 보고 나중에 평가를 보고 사면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거든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데 그거를 지금 사셨으니까 시청자님은 그걸 사서 내가 한번 평가 한번 해보겠다 하셨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는 일단 상장될 때부터 보통은 비싸게 상장되다 보니까 보통 3년 동안 빠지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이라고 할 만한 게 손절하세요 말고 없는 거예요. 그냥 3년 동안 빠질 게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얘가 뭐 3년 동안 계속 빠진다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신규 상장한 기업들이 대부분 3년 동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 3년 동안 빠진다는 말은 얘도 3년 동안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게 저점이 최근에 2만 원짜리에서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저 4월 9일에 이번에도 2만 원에서 반등이 나갈지는 모르겠고 이미 그 2만 900원을 무너뜨리고 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은 저점 깨고 내려가고 저점 깨고 내려가고 하면서 계단식으로 계속 빠져요. 그래서 팔 타이밍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초보자들은요. 근데 제가 옆에서 매일같이 상담을 하고 매일같이 옆에서 봐드릴 수 있다면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이네요 하면서 봐드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오늘 전화를 해서 제가 모든 걸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100% 맞을지도 모르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대응은 시청자님이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대응 전략이 딱히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반등 나가면 정리하시고 밑으로 빠지면 밑으로 내려가는 대로 손절해야 돼요. 그게 시청자님이 하셔야 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운이 좋아서 만약에 본전까지 올라온다면 그냥 본전 정리하시면 되니까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죠. 그죠? 근데 만에 하나 이거 27,000원 진행되고 있는데 내일 27,000원 밑으로 또 떨어진다면 손절하시는 게 나아요. 대응할 거란 거 별거 없어요. 이런 거 안 사는 게 제일 좋았는데 샀으니까 지금이라도 돌아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팔고 난 다음에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신규 상장주는 보통 3년 동안 빠지는 게 기본인데 요 놈은 아니었던 거구나 생각하고 내 거 아니다 생각하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런 데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다음번엔 사지 마세요. 근데 그거 잘 안 될 겁니다. 또 사게 될 건데 아니요, 이제 안 사기 사요. 전에 제 목소리 지금 딱 그냥 까랑까랑하게 들리죠, 그냥? 예, 기억하세요. 아, 문현지 사지 말했는데. 이 샀다가는 그냥 막 혼쭐 나겠다 이런 생각 하세요, 그냥. 맞아요. 그럼 상담도 못 하잖아요. 아, 해도 돼요. 또 하고 또 혼나면 되지 뭐. 그러면 나중에 몇 번 혼나다 보면 이제 신규 상장주는 절대 쳐다보지도 말아야지 라고 바뀔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사서 또 전화하세요. 또 혼내줄게요. 혼나는 게 아니죠. 잔소리죠, 잔소리. 아니요, 잔소리도 아니에요. 그래요. 어쨌든 명답이에요. 그렇습니까? 어쨌든 그러면- 신규 상장주는 그래, 사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이래서 차트로 우리가 분석할 수는 없고요. 기업 평가도 할 수가 없어요. 이 기업이 좋다고 상장됐을 거 아닙니까? 상장될 때 뭐 안 좋은 기업인데 상장해놨습니까? 그죠?
네. 좋은 기업이니까 상장시켰겠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평가할 수 없어요. 이 가치가 2만 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건 이제 시장에 달렸다. 그러면 시장이 평가할 때까지 내버려 둬야 되는데 사서 기다릴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래서 정리하자는 의견 드리고요. 반등 나오면은 2만 5천 원대부터 바로 정리하시기 시작하면 될 것 같고요. 2만 원 밀리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손실 내고 나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넥슨 게임즈요. 넥슨 게임즈고요. 매수가는 비중이요? 네, 15,800원에 50%. 비중이 많네요. 네, 되게 많아요. 비중만 아니었으면 참 좋거든요. 네? 비중만 아니었으면 괜찮다고요. 네, 일단 비중이 너무 크구나. 비중이 많죠.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조금 애매하긴 한데 매수가가 다행스럽게도 엄청 비싸게 막 저 위에 고가에 사놓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매수가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종목도 사실 게임 관련주가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언급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관세 이야기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관세를 못 때리는 영역 중에 하나가 게임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게임 산업에다가 관세 때리면 지그가 더 많이 내야 돼요. 왜냐하면 뭐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임 산업 플랫폼부터 해서 게임 산업이 전부 다 미국 거예요. 라이엇이라고 하는 회사도 미국 거지, 스팀도 미국 거지, 블리자드도 미국 거지. 그러니까 대부분 좀 돈 좀 번다. 괜찮다 싶은 산업들은 대부분 다 미국 산업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일 세계에서 돈을 많이 끌어당기고 있으면서 세금도 안 내고 있는 분야가 관세인데 그 게임인데 그걸 우리한테 뭐 게임 산업에 뭐 돈 내라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저는 관세 무풍지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 영향 안 받으면서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좀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지금 또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이제 크래프톤을 필두로 해가지고 잘 성장해 나가고 있고 게임 시장에 약간 기대감들도 좀 있다 보니까 넥슨도 지금 만들어낸 게임들도 좀 흥행한 게임작들도 있거든요. 작품들도.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 당장은 아닌데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가져갔을 때 수익을 내기에는 어려운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의 이제 숙제는 그냥 가만히 기다릴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리를 지금 다 해놓고 앉혀놨는데 이제 그냥 푹 익기만 기다리면 되는데 자꾸 열어가지고 DB 보고 열고 다시 닫고 막 이러고 열고 넣었다 뺐다 이거 뺄까 지금 뺄까 이런 물어보면 안 돼요. 그냥 냅두면 되는 상황. 냅두면 되는데 냅두지를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비중이 50%나 들어갔으니까 내 인생의 절반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이 비중이 많다라는 개념은 넥슨 게임즈라고 하는 기업이 잘못돼서 시청자님 비중을 많이 넣습니다가 아니라 이 정도 비중 감당 안 되실 것 같은데요의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배짱도 아니신 것 같고 그 정도 마인드도 아니고 그 정도 포부도 아니고 그 정도 그릇도 아니신 것 같은데 50%나 들어갔네요 라는 이야기인 거지 이 기업 뭐 100% 들어가든 200% 들어가든 건 상관은 없죠. 내가 배짱만 있으면. 그러니까 나의 문제인 겁니다.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제가 보기엔 비중이 시청자님이 감당하시기엔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넥슨 게임즈는 한 번씩 튀어 오를 겁니다. 튀어 올라와서 본전 한번 땅 치고 내려가거나 그 이상 살짝 치고 내려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때 한 3분의 1 정도 매도를 해버리세요. 본전에서요. 비중 줄이는 용도지 수익 내는 용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전 언저리쯤에서 3분의 1 정도는 매도를 바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머지 비중으로 가져가는 게 시청자님이 딱 감당할 수 있는 비중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제 말을 듣고 자존심이 좀 상해서 비중 50% 내가 감당 한번 해볼래라고 하면 그것도 성장입니다. 그릇이 커져야지 우리가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 듣고 자존심이 긁혀서 나는 그러면 비중 이거 들고 가볼랍니다 하면 그거는 훨씬 좋은 모습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 비중 그대로 들고 가시면서 밑으로 만약에 혹여나 빠져내려갔을 때 10,000원 또는 뭐 9,000원에 가깝게 비중을 80% 내지 막 100%까지 들어가는 것을 원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안 되실 것 같아서 반등 나오면 본전에서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로 10,000원쯤 내려갔을 때 다시 비중을 50% 늘리는 전략이 좀 더 시청자님한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청자님이 생각 한번 해보시고 나한테 좀 더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이 드는 쪽에 베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은 그냥 시청자님이 조금 비중이 많으신 것 같으니 본전에서 3분의 1 매도 나머지로는 올라올 때 2만 원 내지 22,000원까지 올라가는 힘이 있는 기업이니까 그냥 홀딩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시간이 알겠습니다. 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담 잠시 쉬었다가 이번 주 강연회 보고 올 텐데요. 저는 이번 주 창원으로 갑니다. 창원 컨벤션 센터 6층 601호에서 여러분들 오후 1시에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요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울산으로 가겠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 6층 2회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고요. 울산은 11시입니다. 이번 주도 저희가 송도 갔잖아요. 지난주 일요일에 송도 갔는데 11시에 시작해서 1시에 끝났는데 1시에 오셔가지고 강의 지금 못 듣습니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일요일 11시입니다. 시간 꼭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헛된 발걸음 하지 마시고 시간 맞춰 오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말고도 다른 멘토님들 강의도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멘토님들이 어디서 강의가 준비되었는지도 살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죠? 이번 주 강연회도 저희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여러분들 온라인이라든가 방송에서 배울 수 없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오프라인에서 배우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계속해서 전화 받고 있습니다. 02-315-3에-2641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이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저기 SOS랩 네, 비주문 10%고요. 네. 13,050원에 10% 있습니다. 13,050원에 10%요? 네. 언제 사신 거예요, 이거? 그 2월 말경에 샀거든요.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매수가 근처 13,300원, 500원 올라갔다가 다시 또 12,500원 갔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던데. 지금 거의 뭐 게임하듯이 주식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투자에 본질적으로 접근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 무슨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예. 뭐 하는 기업이죠? 자율주행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인가요? 네. 그럼 자율주행 관련주다. 그러면 자율주행으로 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을까요? 뭐 테슬라나 이쪽으로. 테슬라나 그쪽으로 네, 올라가면은 같이 돈을 벌고 있나요? 모멘텀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돈을 벌고 있나요? 자, 지금-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저 TV 화면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 회사 재무제표거든요. 네. 이건 뭐 저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증권사에서 제공해주고 있고 인터넷에 찾아만 봐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그냥 집에서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재무제표입니다. 네네. 자, 이 회사 매출액이 보여지고요. 밑에 보면 이제 매출액보다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겠죠. 어쨌든 남겨먹는 게 중요하니까, 그죠? 네. 자, 얼마 남겨먹고 있습니까? 예. 영업이익이 손실인 것 자, 같은데.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엄청 크게 확대해 드릴게요. 이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님들이 다 아실 수 있도록. 2022년에 96억 손실, 2023년 83억 손실, 2024년 128억 손실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번 분기도 한번 볼까요? 이번 분기까지도 37억, 32억, 33억 계속 손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돈을 벌기는커녕 돈을 계속 잃고 있는 기업이네요. 그죠? 네. 자, 이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야 하는 기업일까요? 가지 말아야 되는 기업일까요? 돈도 못 버는데. 투자에 본질적으로 접근하라는 건데 시청자님 지금 약간 도박을 하고 계시죠? 모멘텀으로 가지 않을까요? 가격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맞고 떨어지는 것 같은데 하면서 약간 게임하듯이 한다라고 하는 게 그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매매하셔도 좋습니다. 매매하셔도 좋고 뭐 차트 보면서 매매하시는 거 좋은데 이왕이면 돈을 좀 버는 회사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네. 모멘텀도 좋고 자율주행 좋고 뭐 로봇 다 좋아요. 뭐 조선도 좋고 뭐 다 좋다 이 말이에요. 이왕이면 돈 좀 버는 회사로 해야 좀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투자가 안 그래도 위험한데, 그죠? 네. 주식이라는 게 안 그래도 위험한데 이렇게 돈도 못 벌고 적자가 나고 있고 지금 이 회사 지금 뭐 보면은 재무가 뭐 올바른 게 거의 뭐 하나도 없는 기업인데 전부 다 마이너스 빵 빨간색 빠따따닥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그게 잘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그냥 완전 별것도 아닌 그런 기업을 이런 가격에 사서 들고 있는 건 저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시청자님도 몰랐잖아요. 그죠? 돈 못 버는 기업인지는. 파스 말 거를 2, 3개월 동안 들고 있으시면서도 안 봤단 말이에요. 그런 투자자들이 많은 걸 제가 지금 11년 동안 방송하면서 많이 깨닫고 있거든요. 와, 재무제표도 안 보구나라고요.
그냥 분석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한 번만 봤으면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에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놀고 있는지 알다 보니까 아, 이 종목 좀 위험하니까 내가 여기서는 그냥 나가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대부분 하실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현명하신 어르신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 종목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질문보다는 저 같았으면 지금 본론에서 바로 정리하고 자율주행 돈 잘 버는 기업으로 딴 걸로 가서 테슬라랑 엮여 있는 뭐 다른 기업을 좀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를 하면. 어떤 게 괜찮을까요? 그건 이제 스스로 알아봐야죠. 제가 다 떠먹여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 저도 먹고 살아야죠. 네. 그런 것까지 다 달라고 하면 그건 너무 넓으신 분 아닙니까? 퓨런티어는 어떤가요? 뭐라고요? 퓨런티어. 그러니까 알아서 분석하셔야죠, 그거를. 이제 그런 걸 연구하고 분석하는 게 공부가 되는 거고 발굴이 되고 그게 이제 내 경험치가 돼서 투자자로서 한 걸음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뭐 프론티어도 괜찮은지 한번 보세요. 어떤 게 괜찮을까를 한번 보신 다음에 이게 괜찮은지 저게 괜찮은지 보시고 그게 판단이 안 선다면은 방송 많이 보셔야죠. 방송에서 우리 왜 힌트도 많이 드리고 이런 게 좋은 겁니다. 저런 게 안 좋은 겁니다. 많이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과 노력은 하지 않고 그냥 냅다 종목 이거 어때요? 이거 주세요. 이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는 지금 SOS랩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아직까진 테마가 살아있고 그 단기적인 움직임 시청자님도 이 종목의 재무제표를 안 봤듯이 대한민국의 이 재무제표 이 종목 재무제표 안 보고 투자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게 지금 주가가 올라가면은 안 좋은 기업이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와 이거 앞으로 좋은 기업이니까 올라가겠지 하고 더 비싸게 살려고 할 의향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남아있으면 주가가 더 가는 거고 그 사람이 없으면 시청자님이 마지막 버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폭탄을 들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안 좋은 기업인 거 뻔하잖아요. 그죠? 돈을 못 벌고 있는 기업인 건 안 좋은 기업인 거 뻔하기 때문에 그 재료 그거 하나만 무너지게 된다면 바로 폭락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이면 좀 잘 안 된다. 폭락이죠. 자율주행 테슬라에다가 공급하려고 했는데 테슬라가 안 받아주기로 했다. 그냥 뭐 바로 그냥 뻥이죠. 이거는. 그 재료 아니고선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주가가. 더 밑으로 내려가야죠. 적자니까. 네. 그러니까 위험한 데서 놀지 말자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급등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아쉬워하지 마시고 14,000원 내지 15,000원에 가깝게 빨리 매도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상승을 이용해서 만약에 꺾여 내려가면 아이고 내가 지금 잘못 잡았으니까 생기는 손실이구나 생각하고 12,000원 밀리되 손절하자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목표가를 그래도 한 15,000원 정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게임하듯이 하지 마시고 지금 기본적으로 엄청 위험한 곳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안정성이 없다는 거죠? 재무제표 알겠습니다. 보셨잖아요. 그죠? 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조일 알비늄. 네, 그게 4,000원대에 제가 샀고요. 네. 한 2년, 3년 된 것 같거든요. 10% 정도. 이거는 탈출 가능성이요. 당장은 쉽게 탈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10% 정도 비중 사셨고, 네. 뭐 4,000원 사신 것도 매수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네. 이거 함부로 손댔다가는 비중만 많아지고 더 골치 아파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전쟁으로 따졌을 때 한쪽 지역에서 전쟁 한쪽 지역에서 막 이렇게 약간 좀 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원군을 보냈다가 지원군까지 전부 다 전멸될 위기인 거예요. 거기가. 네. 너무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함부로 지원군을 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 매수를 뭐 하면 매수가가 떨어져 좋긴 한데 아직까지는 조일 알루미늄을 사가지고 매수가를 떨어뜨릴 만한 자리인지에 대한 확신이 저도 아직은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조일 알루미늄 이거는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얘가 한때 이제 주가가 올라왔던 2023년에 매수하셨을 때 그때 2차 전지 관련주로 막 엮이면서 에코프로 금량, 뭐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관련주 이런 거 급등 나올 때 얘도 올라왔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조일 알루미늄이 알루미늄을 하다 보니까 야, 그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뭐 양극박제, 뭐 양극재, 뭐 음극재 이런 거부터 해서 야, 그 폐배터리라든가 배터리 이거 겉에 알루미늄 하지 않겠느냐 해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엮여가지고 막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2차 전지 산업이 지금 전부 다 좀 안 좋잖아요. 그죠? 네. 거기다가 이런 소재 쪽들이 지금 약간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 소재 쪽이라든가 알루미늄 소재, 뭐 이런 화학, 뭐 이런 철강 이런 것들은 산업 전체 전반적인 산업들이 다 커져야 경기가 좋아야 많이 팔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김밥집에서 김밥이 많이 팔려야 오이도 많이 팔릴 거고 뭐 고추도 많이 팔릴 거고 뭐 저 쌀도 많이 팔릴 거고 김도 많이 팔릴 거 아니에요. 네네. 산업이 잘 돼야. 근데 전부 다 외식 산업이 전부 다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식자재들이 잘 되겠냐라는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일 알루미늄은요. 우리가 집에서 알루미늄을 사진 않잖아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사지,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품을 안 산단 말이에요, 요즘. 돈이 없고 내가 돈을 지금 쓸 때가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굳이 안 쓰고 싶어서 안 쓰는 과정이다 보니까 얘들의 매출이 앞으로 굳건하게 지켜질까? 영업이익이 굳건하게 지켜질까의 문제, 그리고 관세 문제 때문에 역시나 좀 안 좋을 수 있겠는데라는 그런 우려감들도 남아 있고요. 거기다가 2차전지 테마로 엮여 있었다 보니까 2차전지 테마가 지금 좋아지긴 할까라는 우려감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얘가 지금 여기가 뭐 추가 매수할 만한 바닥이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추가 매수는 해야 합니까라고 한다면은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매수가가 4,000원이면은 탈출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라고 바꾸려고 한다면은 매수가를 반드시 내리긴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긴 하되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이 1,500원대에서 좀 더 머물러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요즘에 뉴스가 뭐 양극재 시장이 부활하나 또는 2차 전지 쪽이 다시 또 좀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담긴 뭐 뉴스들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하반기 쪽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그럼 하반기 기대하려면 뭐가 올라와야 되냐면은 대표적인 종목이죠. 에코프로가 올라와야 돼요. 에코프로가 지금 자리를 못 잡고 계속 이렇게 오른쪽 우하형으로 쭉쭉쭉쭉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얘가 내려가면은 조일 알루미늄도 못 올라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과 같은 이런 대장주들이 바닥을 잡는 게 중요한데 아마 저는 뭐 높은 확률로 이번 여름쯤에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겨울이라든가 내년 상반기 언저리쯤에서 다시 상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쯤, 그러니까 올해 8월, 9월, 지금으로부터 한 3개월 정도만 뒤에 1,500원대, 1,400원대 다시 머무는 거 조금 더 뜸을 들인 다음에 다시 봅시다. 그때도 여기 잘 버티고 있고 2차 전지 분위기라든가 소재 쪽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땐 제가 추가 매수 의견 드릴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뭐 하시면 되냐면요. 숙제입니다. 이거 매수하신 금액만큼, 지금 10% 비중이니까 10%만큼 현금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없다면 마련하셔야 되고, 그 빚내라는 말은 아니고 다른 걸 정리하시든지 간에 마련하셔야 되고, 없다면 마련하시고, 있다면 그걸 들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절대 딴 거 사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종목을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현금 들고 가만히 기다리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휴마시스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매수가가 2,200원이고요. 비중은 8%인데 추가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던 중 오늘 급등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추가 매수 기다리다가 이렇게 급등 나오면 사람이 참 그 조바심이 나요. 내가 추가 매수 진작 할 걸 그랬나. 괜히 문현진이 참아라 해가지고는 참다가 안 했더만이 올라가네. 이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그러지 좀 맙시다. 올라오면 빠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려오면 사면 돼요. 그러니까 내려오면은 1,300원대 사면 되겠구나. 지금까지는 여기가 바닥인지 몰랐는데 바닥인가 보다. 그러니까 지가 이렇게 발악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많이 올라왔으면 내가 좀 추가 매수 해주지 뭐. 그러니까 1,300원까지 내려가면은 그때 추가 매수 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1,300원까지 내려오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좋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최근에 뭐 니파 바이러스입니까? 뭐 니가 바이러스입니까?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름이 뭐 바이러스였던 것 같아요. 나파 바이러스인가? 하여튼 그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죠. 제2의 전염병이 될지 아니면 지금까지 계속 뭐 제2의 코로나다 전염병이 또 번진다 어쩐다 하면서 우려감만 생기고 빠진 것처럼 빠질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빠질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으로 번진다 하더라도 코로나 때도 그랬거든요. 1월 달부터 코로나가 발생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환자가 발생된다 했었는데 그때 가만히 있다가 3월쯤 되니까 갑자기 확산됐잖아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확산되기까지 시간이라는 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만약에 꿈틀거리고 다시 움직이고 올라가거나 뭔가 시세를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려고 한다면 두어 달 기다려봐야 이 확산세가 어느 정도인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일시적인 급등이다. 그러니까 올라왔다가 거진 10중 8구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빠졌을 때 1,400원까지 왔을 때 전염병 분위기가 살아있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항상 우리가 주식을 할 때 하시면 아시지만 저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거 있죠. 마인드가 중요하다. 항상 내 마인드가 굳건해야 올라오든 내려가든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많이 흔들리시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멘탈 잡아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강연회를 가서 멘탈도 많이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멘탈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강연 어디서 준비되었는지를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제가 강조해드립니다. 주가가 빠지든 올라가든 내 마음은 변치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니까요. 오늘도 마음의 중심, 내일도 마음의 중심 잘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오늘 투자에 대한 정보들은요. 전부 다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주식의 상승에 대한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